안녕하세요. 제니 리딩입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기원을 읽어보려고 해요. 서운국이 지었고요. 21세기 북수 출판사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생존과 번식. 행복은 진화의 산물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해서 세리 CEO 추천 도서라고 되어 있어요. 좀 궁금한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 봤어요.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차례를 보겠습니다. 챕터 1, 행복은 생각인가? 챕터 2, 인간은 100% 동물이다. 챕터 3, 다윈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행복. 챕터 4, 동전 탐지기로 찾는 행복. 챕터 5, 결국은 사람이다. 챕터 6,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챕터 7, 사람쟁이 성격. 챕터 8, 한국인의 행복. 챕터 9,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 차례만 보고서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꿀벌은 꿀을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도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벌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이 자연 법칙의 유일한 주제는 생존이다. 꿀과 행복, 그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둘 다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 인간이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경험인데 마치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생각 혹은 가치라는 착각이 들게 한다.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경험이고 생각은 그의 특성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뇌에서 만들어내는 마법과 같은 놀라운 쇼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멍청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많은 선택과 결정은 의식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생존 위협이 커질수록 인간도 본능적인 모습으로 회귀한다. 미국 66개 도시의 소비 행태를 분석해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사는 곳일수록 남자들의 과소비가 심하다고 한다. 짝짓기 경쟁이 심할수록 무리한 지출을 해서라도 이성을 유혹하겠다는 뜻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저명한 물리학자 캐롤의 표현대로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는 우주에서 살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상은 그 누군가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은 더 똑똑해지기 위해 살아온 것도 아니다. 물리적 법칙과 화학 반응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우주고 생명이고 인간이다.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이것은 의미 있는 삶을 통해 구현된다는 식의 생각, 도덕책 버전의 행복론이다. 이 책에서는 과학책 버전의 행복을 찾아보려 한다. 생명체가 가진 모든 생김새와 습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과 짝짓기를 위한 도구라는 점이다. 동물의 모든 특성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또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다. 공작새 꼬리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멋진 꼬리가 공작새들의 짝짓기 경쟁에서 승부를 가르듯 멋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인간의 짝짓기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 인간은 생존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고 행복은 이 청사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가 물가로 오면 새우깡을 주고
그 다음엔 물에 발을 담그면 준다. 여기까지 숙련되면 걔가 서핑보드에 올라와야 새우깡을 주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준다. 이렇게 특정 반응, 서핑에 필요한 단계적 행동들을 증강시키는 자극, 새우깡을 심리학에서는 강화물이라고 부른다. 걔는 왜 그토록 새우깡을 먹으려고 했을까? 새우깡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먹을 때 개의 뇌에서 유발되는 쾌감 혹은 즐거움 때문이다. 걔는 이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새우깡을 계속 원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의 누적이 서핑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걔에게 사용된 새우깡 같은 유인책이 인간의 경우 행복감, 즉 쾌감이다. 행복은 삶의 최종적인 이유도 목적도 아니고 다만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일 뿐이다. 이것은 엄청난 의욕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그 노력에 상응하는 강력한 보상이 필요하다. 쾌감을 유발하는 정서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희열, 성취감, 뿌듯함, 자신감, 이런 치명적 매력을 가진 경험을 한번 맛보면 또다시 경험하고 싶어진다. 그것을 유발시킨 모든 사건, 물체, 장소, 사람을 또 찾아 나선다. 옥수수 알갱이들이 뜨거운 불을 만나야 팝콘으로 터지듯 우리 뇌의 행복 전구들도 찾고 있는 그것에 근접할 때 커진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고통과 기쁨은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시카고 대학의 카시오포 교수팀의 오랜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의 가장 총체적인 사망 요인은 사고나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사회성은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는 가장 독보적인 특성이다. 미국 다트머트 대학의 마이클 가자니가 교수는 인간의 뇌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설계되었을까? 일평생의 연구를 토대로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다. 돈은 비타민과 비슷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결핍은 몸에 여러 문제를 만들지만 적정량 이상의 섭취는 더 이상의 유익이 없다. 스칸디나비아 행복의 원동력은 넘치는 자유,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이다. 그들 사회는 돈이나 지위 같은 삶의 외형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상의 즐거움과 의미에 더 관심을 두고 사는 곳이다. 빈곤을 벗어난 사회에서 돈은 더 이상 행복의 키워드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도 지속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놀랍도록 빨리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빠른 적응 과정 때문에 비교적 최근의 일들만이 현재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UCLA의 알렌 파르두치 교수는 범위 빈도 이론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소개했지만 요지는 간단하다. 극단적인 경험을 한번 겪으면 감정이 반응하는 기준선이 변해 그 후 어지간한 일에는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 당첨 같은 일확천금의 경험은 장기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행복은 복권 같은 큰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 같은 소소한 즐거움에 가랑비에 젖는 것이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becoming, 뭐뭇이 되는 것과 being, 뭐뭇으로 사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비커밍에 눈을 두고 살지만 정작 행복이 담겨 있는 곳은 빙이다. 쾌감 수준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초기화 과정이 있어야만 그 쾌감을 유발시킨 그 무엇을 다시 찾는다. 적응이란 간단히 말하면 어떤 일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다. 적응 때문에 그 무엇을 얻어도 행복은 결국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뜻이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나는 이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은 문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성격이다. 성격에 따라 친구를 고르고 직업을 택하고 주말에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한다. 현재의 나는 상당 부분 이런 선택이 누적된 결과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내면의 성격보다는 바깥 세상의 것들이 훨씬 잘 보인다. 가령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성격은 보이지 않아도 그가 어떤 차에서 내렸는지는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가 행복해 보이면 고급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우선 행복한 사람은 타인과 같이 보내는 사회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 콜로라도 대학의 리프 반 보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이들은 공연이나 여행 같은 경험을 사기 위한 지출이 많고 불행한 이들은 옷이나 물건 같은 물질 구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을 구매하느냐 보다 구입한 물건 혹은 경험에 다른 사람이 개입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뇌는 사람이라는 생존 필수품과 대화하고 손잡고 사랑할 때 쾌감이라는 전구를 켜도록 설계된 것이다. 행복은 타인과 교류할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일상의 많은 것들이 옆으로 자유롭게 흩어져 있는 모양이 아니라 서열에 의해 위아래로 세워져 있는 식이다. 그래서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타인 중심적인 생각은 행복 성취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가장 절대적인 행복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회일수록 왼손잡이의 비율이 낮다. 부모들이 왼손잡이 아이들을 후천적 오른손잡이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더 중요해진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삶을 경험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살게 된다. 행복의 중요 요건 중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이 타인이 아닌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라. 알베르 카미. 행복은 나를 세상에 증명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우위를 매길 수도 없는 지극히 사적인 경험이 행복이다. 본인의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사랑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그의 행복도는 낮다. 반대로 사랑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 연구자들의 예상대로 행복은 전염성이 높았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친구가 무조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의 진짜 친구가 있는지가 중요했다. 만남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보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문화는 공기와 같다는 말을 남겼다. 문화는 공기처럼 절대적이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 한국인인 우리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점을 의식하지 못한다. 자유감의 부족과 과도한 물질주의 등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의 공통 원인은 너무 예민한 타인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수능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의대를 가는 학생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명분의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런 연구들에서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정의했을까?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 기쁨 등을 남보다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점이다. 행복의 핵심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 책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다. 네, 이렇게 해서 행복의 기원, 서은국 지음,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 한번 손을 들면은 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빠져들게 돼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어려운 심리학인 줄 알았는데 행복을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행복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읽을 책은 북유럽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북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감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와 계속해서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